유련중학교 2학년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선생님 보는 건 처음이죠. 쌤이 2학기 들어서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을 때 얼굴을 보여주면서 직접 등교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좀 색다르게 하고자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거고요. 자, 먼저 조심해야 될 점. 선생님 얼굴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선생님 초상권이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 장난치는 학생이 당연히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창 수업을 할 건데요. 여기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오 솔레미오라는 곡을 우리가 불러볼 거예요. 1학기 초반에 선생님이 이 곡을 학교 홈페이지에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놨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음악,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창 평가를 볼 계획이고요. 아직 평가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탈리아어로 발음해서 노래를 불러서 똑같이 선생님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평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심히 따라 부르셔야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혹시 또 까먹었을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피아노 연주로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네, 멜로디도 굉장히 경쾌하고 밝은 편이고 또 재미있고 독특한 리듬도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탈리아어 발음을 익히고 악상을 살려 풍부한 발성으로 노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어 가곡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자, 그럼 자세히 이 오솔레미오가 어떤 곡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은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이탈리아겠죠. 이탈리아에서도요, 나폴리라는 남부 해안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굉장히 1년 내내 날씨가 맑고 햇빛도 따뜻하고 찬란하고 바다도 아름답고 그래서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오솔레미오라는 곡은요, 이 나폴리에서 태어난 또 나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카푸아라는 작곡가가 쓴 곡입니다. 자, 그러면 작곡가만 있고 작사가는 없네요. 작사가는 누굴까요? 네, 작자는 미상이에요. 이 이탈리아 가곡 옥솔레미오는 마치 우리나라 민요, 마치 아리랑 이런 것처럼요. 저 입에서 전해져서 내려오는 그런 가사들 있죠. 그 가사에다가 노랫말에다가 이 카푸아라는 사람이 곡을 붙인 거기 때문에 특별히 작사가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요처럼 전해져서 내려온 노래라면 굉장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노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조성이라 하면 어떤 음을 중심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펼쳐지느냐의 이야기인데요. 조성은요, 라 장조입니다. 이 라, 우리 1학기 때 이론 수업에서 배웠었죠. 라라는 이 음리름은 영어 음리름으로는 D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라 장조는 D 메이저 키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목소리 높낮이 톤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조성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올려놓은 악보 있죠? 그 악보를 보시면요, 걔는 라 장조, 즉 D라는 음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라장조의 노래입니다. 자, 박자는요, 4분의 2박자의 하바네라 리듬입니다. 그러면 하바네라 리듬이 뭘까요? 처음 들어보죠. 이거 아마 들어봤을 텐데요. 자,
선생님이 피아노로 뭘 하나 쳐줄 거예요.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하다 하면 익숙한 리듬에 익숙한 멜로디일 거예요. 이거는 딱 이 이름, 리듬의 이름, 하바네라라고 하는 곡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오솔레미오 곡은 이 하바네라 리듬을 사용한 곡으로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확히 하바네라 리듬이 어떤 리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바네라 리듬은 바로 19세기 초 쿠바가 어디일까요? 네, 남미, 남아메리카에 있는 한 나라입니다. 이 쿠바에서 발생한 4분의 2박자의 춤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바네라라는 곡에서도 카르멘이라는 예쁜 여 주인공이 그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춤을 추기 위한 그 곡 리듬에서 발생한 게 하바네라 리듬이고요. 자, 악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딴, 따단, 딴, 따단, 따단, 딴, 따다다단, 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박수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까요? 느린 4분의 2박자 곡이기 때문에 박수로 표현을 하면요. 선생님이 먼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악보 박자 읽으면서 쳐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이 리듬을 하바네라 리듬을 타면서 이 오솔레미오를 부르는 거랑 리듬을 타지 않고 그냥 오솔레미오 노래를 부르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바네라 리듬 같은 경우는 오솔레미오라는 곡의 큰 특징이 되어주는 리듬이기 때문에 이 리듬을 꼭 타면서 불러야겠죠. 이 리듬을 타면서 부르려면 당연히 이 리듬을 내가 몸으로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박수를 쳐보는 거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그냥 넘어가야지 하지 말고 꼭 같이 쳐보도록 하세요. 준비, 하나, 둘, 시작! 자, 안 되는 친구들은 연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박자까지 알아봤으니까요. 다음에 뭘 좀 알아볼까요? 빠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빠르기는요, 안단티노 조금 느리게입니다. 우리 빠르기 말도 이미 1학기 때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자, 가장 느린, 제일 느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느리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안단테, 그 다음에 빠른 게 우리 방금 이 오솔레미오의 빠르기 말인 안단티노 해서 조금 느리게라는 뜻이죠. 다음에 보통 빠르기의 모데라토, 다음에 조금 빠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레그레토, 마지막으로 빠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레그로까지 기본적으로 이 5단계의 빠르기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우리 1학기 때 배웠듯이 안단테보다 느린 라르고 렌토도 있고요. 우리 노래도 불렀었는데 생각나죠? 난다고 생각하고, 자, 알레그레보다 빠른, 매우 빠른 프레스토, 비바체라는 빠르기 말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오솔레미오라는 곡은 안단티노, 즉 조금 느리게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악상기호 몇 개를 볼게요. 자, 악보를 살펴보시면요. 꾸밈은 페르마타, 샘여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꾸밈음을 보면요. 이 이탈리아 가곡에서의 꾸밈음은 악상, 즉 노래를 더 노래답게, 음악을 음악답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꾸밈음인데요. 악보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원래 음표 앞에 조그만 음표가 달려있고 요런 이음줄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로 소리를 낼 때, 노래를 부를 때, 연주를 할 때는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본격적인 음의 길이를 갖는 거죠. 조그만 음표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적어도 4분의 1 길이만큼의 연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꾸밈음이고요. 이 이탈리아 가곡에서는 꾸밈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페르마타에 대해서
여기서 좀 볼게요. 페르마타는 뭐냐면요. 자, 이쪽으로 쭉 화살표 따라가 보면 이렇게 생긴 애 보이시죠? 자, 얘를 페르마타라고 했는데요. 얘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네, 벌써 당연히 정답들을 말했겠죠. 우리 이미 했던 거니까 선생님이 기억을 되짚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페르마타는 늘임표입니다. 늘임표, 그쵸? 어떤 음의 길이를 본래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늘려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라. 이런 뜻을 가진 게 페르마타. 저렇게 생긴 기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악보에서는요, 저 페르마타를요 2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이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악보를 살펴보면서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샘여림도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 악상 기호라는 것은요, 악상 표현은요, 음악을 더 음악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한다, 감정을 담아서 연주를 한다 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그것들을 좀 세게 치거나 세게 노래를 좀 크게 부르거나 작게 부르거나 좀 느리게 부르거나 좀 빠르게 부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질까요? 조금 템포를 두고 쉼표를 두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좀 크게 말한다거나 작게 말한다거나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노래에도 해당된다는 거죠. 특히 이 이탈리아 가곡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샘여림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여림 우리 이거 순서도 배웠었는데요. 자, 표시 이렇게 생긴 F 표시는요. 자, 포르테멘테라는 강하게라는 원래 이탈리아 단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요 앞부분 포르테자, 힘차게라는 뜻의 포르테자 단어에서 요 앞부분을 따서 포르테라고 읽게 되고요. 아, 여기 미안합니다. 선풍기가 빔앞에 달려있어서. 하지만 보이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고 세게, 강하게라는 뜻이 됩니다. 포르테. 자, 두 번째는 P라고 써있는 게 있죠. 얘는 우리가 이제 보통 피아노로 많이 읽는데요. 자, 피아노계, 탄식하다라는 뜻에서 이 앞 글자를 따서 피아노라고 읽고 작게 여리게라는 뜻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 포르테 피아노를 중심으로 뭐 메조라는 말도 붙고 뒤에 니시모라는 말도 붙어가지고 조금씩 샘여림을 조절하는 이제 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여린 피아니시시모, 다음에 이 피가 2개 붙으면 매우 여리게에서 피아니시모, 여리게 피아노. 그다음에 여기 M이 붙으면 메조라고 읽고 조금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여리게 메조 피아노, 조금 세게 메조 포르테, 세게 포르테, 매우 세게 포르티시모. 3개나 붙으면 엄청 세게 강조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포르티시모 이렇게 읽습니다. 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악어 입처럼 생긴 점점 세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세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악상 기호를 봤고요. 자, 그러면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이 오솔레미오 음악은요, 세계의 음악가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곡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노래하기 좋아하는 또 잘하는 성악가들은 얼마나 즐겨 부르겠어요. 세계의 3대 테너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첫 번째 루치아노 파와로티라는 분인데요. 이따 우리가 볼 영상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 카레라스라는 분은 요 지금 팔 들고 있는 분 있죠. 요 분이 호세 카레라스고요. 플라시도 도밍고는 가운데에 계신 분이거든요. 요 셋이서 이 오솔레미오를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부르는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Che bella cosa, giornate
문쟁이 붙어서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이탈리아 원어로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요, 노래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이탈리아 원어로 읽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악보 가지고 있죠? 악보 보시면서 밑에 이 한글, 위에 한글 가사가 있고 밑에 이탈리아 가사가 있어요. 요거를 하나하나 따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이렇게 가까이 보기도 하고 새로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자, 먼저 여기 처음 CHE 우리가 영어로 하면 얘는 뭐 쉐, 최 이런 발음이 되겠지만요. 이탈리아어에서는요. CH가 있으면 깨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깨 벨라가 돼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 벨라 꼬자 나유르 나타에 솔레 마리아 세레나도 보나테 페스타 벨라리아 프레스카 파리지아나 페스타 che bella cosa giornate sole ma tu sole più bello in me o sole mio stanno fronte a te o sole sole mio stanno fronte a te stanno fronte a te 선생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탈리아어라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얘는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팁을 하나 쉽게 주자면요. 그대로 일 때 영어보다 쉬워요. 그대로 이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아 발음. 그 다음에 그대로 일 때 모음은 그대로 있고요. 장 같은 경우는 세게 발음하면 됩니다. 코로 발음할 거를 꼬, 세로 발음할 거를 세, 자로 발음할 거를 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깨벨라 꼬자가 됩니다. 깨벨라 꼬자. 아시겠죠? 나 여기 같은 경우는요, 뭐 주르가 아니고요. 제가 묵음이 돼서 나유르 나따 에솔레가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따라 볼게요. 따라 해볼게요. 선생님이 노래하는 그 프레이즈에 따라서 끊어서 읽어줄 테니까 한 구절씩 프레이즈 따라서 따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할 때는 더 어쨌든 뜻이랑 같이 설명하면서 할 건데 우선 오늘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일 때 어떻게 읽는지 방법을 좀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서 깨벨라 꼬자 따라해 볼게요. 시작. 깨벨라 꼬자. 다음요. 나유르 나따에 솔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유르 나따에 솔레. 다음은 나리아 세레나 도 여기까지 끊을게요. 붙어있긴 하지만 노래 프레이즈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나리아 세레나 도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시작. 나리아 세레나 도. 다음은요. 그래서 여기 끊었잖아요. 그래서 보나 템페스타가 됩니다. 이렇게요. 보나 템페스타. 자, 따라해볼게요. 시작. 보나 템페스타. 다음 줄로 넘어갈게요. 얘는요, 벨라리아 프레스카. 입니다. 벨라리아 프레스카. 따라해봅시다. 시작. 벨라리아 프레스카. 다음 넘어갈까요? 여기서부터입니다. 파레지아나 페스타. 좀 이제 읽어볼만 하지 않은가요? 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발음만 세게 해서 파레지아나 페스타. 따라해볼게요. 시작. 파레지아나 페스타. 다음 줄. 깨 또 나왔다. 처음이랑 같죠? 그래서 깨벨라 꼬자 나유르 나따에 솔레. 똑같죠? 제일 윗줄이랑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작. 깨벨라 꼬자 나유르 나따에 솔레.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가 문제도 모르겠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다시 돌려보시고요.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할 거니까요. 자, 여기 부분이 아까 그 3개 테너, 3대 테너 분들이 길게 느려서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장난스럽게 좀 위트 있게 표현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마나 투 솔레. 그래서 마나
뚜, 솔, 레 이 부분이거든요. 나 부분에서 굉장히 오래 끌 수 있고 자기의 기교도 넣어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성악가들이 굉장히 즐겨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나 뚜 솔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마나 뚜 솔레. 좋아요. 여기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굉장히 글자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되게 짧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요. 끼우벨로이네. 어렵지 않죠? 끼우 우선 CH 아까 CH에 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끼우벨로이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끼우벨로이네. 넘어갈게요. 이제 얘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노래 제목이기도 해요. 오 솔레미오. 그쵸? 오 솔레미오. 여기 부분요. 스타는 프론테 아떼입니다. 어우 어려워. 스타는 프론테 아떼.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시면 스타느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스타느 프론테 아떼. 같이 해볼게요. 조금 빨리. 시작. 스타느 프론테 아떼. 다시 한번 갈까요? 시작. 스타느 프론테 아떼. 넘어갈게요. 계속 반복입니다. 오 솔레 솔레미오. 스타는 프론테 아떼. 스타는 프론테 아떼. 자, 지금 여기 두 줄 이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 솔레부터 시작. 오 솔레 솔레미오. 스타는 프론테 아떼. 스타는 프론테 아떼. 여기가 지금 음악 수업을 내가 듣고 있는 건지 무슨 어디 영어 수업인지 이탈리아 수업인지를 듣고 있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 원어 그대로 노래를 부르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또 멋진 일인지 그 음악을 더 음악답게 만들어주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처음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원어로 노래를 했을 때 즐거움을 알게 하고 싶어서 쌤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니까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음악은 세계 만국의 공용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말이 안 통하더라도 왜냐면 나는 한국어를 쓰고 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어를 쓰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를 쓰고 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요. 음악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만국의 공통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아는 노래가 바로 그러면 이제 그 공용어가 되겠죠. 요새는 이제 K-팝의 우리나라 음악, K-팝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K-팝 또한 만국의 공용어로서의 음악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악들이 아직은 조금 더 만국의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이 오솔레미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인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는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이 오솔레미오라는 노래를 익혀두시면요. 언젠가는 외국인이랑 우리나라에서든 해외에서든 같이 마음이 통하면서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즐겁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곡을 어쨌든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노래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악상 기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들어보기도 했고 이탈리아 발음을 익혀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이탈리아 발음으로 노래를 본격적으로 익혀보고 그 하바네라 리듬도 다시 한번 타면서 익혀서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질문이 있거나 뭐 모르겠다, 선생님한테 꼭 이건 얘기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 통해서 아니면 이학스터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